네, 우리 행정사 1차 행정학 합격을 위한 세 번째 커리큘럼 진도별 문제풀이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행정학 낯선 과목이고 정말 중구난방에 체계도 없는 이런 난해한 과목을 두 바퀴 돌리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처음과 달리 두 번 돌려놓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걸 공부하면 되겠다 그렇게 답해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제가 강조드린 대로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엉뚱한 거 공부하면 안 되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걸 반복해야 된다, 그걸 위주로 기출문제 계속 저랑도 확인하고 복습으로도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행정학 자체가 두 번 공부해가지고 정리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개념을 가르쳐드리고 기출문제를 연결을 시켜드렸잖아요. 처음에는 확인한 정도였다면 두 번째 커리큘럼에서는 기출문제도 상당히 행정사 시험 위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고 또 개념을 어떻게 출제 하는지 계속 그 출제 패턴도 확인을 같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도별 문제풀이로 이제 웬만한 문제들은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정리하고 이해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시험장 가서 해야 될 행위,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문제풀이에 그동안 배웠던 것들 모두 다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지금 네네 교재는 기출문제집 맞습니다. 그 파란색 표지 기출문제집이라고 적혀있는 이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방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기출문제집에 제가 행정사 기출문제는 전부 다 수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아직은 행정사 기출문제 있는 것만으로는 60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문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 기출문제 전체랑 그리고 추가로 드린 예상문제 해서 이 파란색 기출문제집 요 교재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전 커리큘럼에서 이미 일부 문제들 봤죠. 행정사 기출문제 중에 중요도 A, B급 문제 중에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서 문제를 확인하면 좋은 것들 한 번 더 봤었는데 이제는 통으로 문제풀이를 합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세 번째니까 실전에서 문제풀이가 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연습하고 나면 다음 커리큘럼은 아예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행정사 기출문제를 위주로 이걸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우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또 행정사 시험 문제 패턴에 맞춰서 문제풀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진도별 문제풀이 진행이 됩니다. 자, 제가 매 강의마다 항상 OT를 이 화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험 공부니까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시험장에서 합격 커트라인을 넘는데 그것도 적게 공부하고도 확실하게 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전략, 방향성을 잡기 위해 제가 항상 이걸 띄워드렸었죠. 자, 왼쪽 그림은 24년 시험 전 기출문제, 행정사 250문제가 쌓여 있었었는데 거기서 그대로 제출된 게 11문제, 44.5치다. 그 말은 우리 커트라인이 조금 모질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들은 상대평가하다 보니까 거의 한두 개 내지 두세 개 빼고는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쪽은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1600문제 안에서 우리 행정사 작년 시험이 21문제, 84.5치가 출제가 됐다. 근데 이제 갭이 많이 크죠. 255문제, 1600문제. 당연히 이쪽에 가깝게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2차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문제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15문제 이상, 60점 이상 맞출 수 있게끔 제가 방향을 잡아드릴 건데 일단 24년도 기출문제가 25문제가 추가되면서 여기서 280문제 우리 행정사 기출 280문제가 기출문제집에 있을 거고요. 280문제.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모든 걸 보면 안 되고
행정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다른 객관식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출제된 출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엄선을 거쳐서 128문제 골라놨습니다. 그러면 뭐 이 문제 다 안 보더라도, 그리고 뭐 점수도 과하죠. 이런 점수도 필요 없고, 제가 엄선한 이 128문제만 추가로 보충을 해주시면 넉넉하게 60점이 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제 훈련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것만 제대로 해도 뭐 60점이 아니라 70점, 80점도, 또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또 문제풀이 요령을 배우면은 뭐 그 이상도 뭐 가볍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시간 투자를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하게 점수가 넘을 거니까 다른 과목 공부 시간도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집 약 408문제, 그냥 편의상 400문제라고 할게요. 400문제로 우리 세 번째 진도별 문제풀이 아주 여러분들의 점수 폭발을 위해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제가 첫 강의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끝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 맞춰서. 자, 우리 그동안도 계속 시험 문제 확인해 봤지만 이제는 통으로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면은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무조건 뭐든지 시험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 요령으로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면은, 행정학 자체는 너무 난해하고 양도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객관식 행정학은 OX, 정답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만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물론 그래도 많지만 제가 이제 행정사 시험에 맞춰서 최대한 정교하게 추려놨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뭐였습니까? 시험 공부는 아무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죠. 행정학을 전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사, 행정학 시험에 무엇이 출제되며 출제됐을 때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걸 우리 처음부터 계속 파악을 했고, 이제 세 번째 또 파악을 하면서 진짜 이런 거 많이 나오는구나.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많이 나올수록 더 많이 반복을 해주시고, 뭐 적게 나오는 거,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 그리고 다른 객관식 시험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터치, 제가 가르쳐드린 정도만 터치, 그 다음에 제가 볼 필요 없다는 걸 안 보셔도 되겠고요. 제가 보지 말라는 걸 안 보셔야 더 중요한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것을 파고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 O 혹은 X 판단하려면 이런 내용들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건데 궁금한 부분들이 많죠. 행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거기로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시간 낭비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 공부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원칙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커리큘럼에 맞춰서 두 가지를 강조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간상 혹은 좀 늦게 시작하셔서 행정학 개념을 한 번만 듣고 바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최소 한 번, 개념을 한 번은 봤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맨날 나오는 것들은 회독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회독, 반복이잖아요. 중요하다. 우리 행정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일수록 더 많이 회독한다. 이게 1번이죠. 그리고 그 중에 본인이 혼동되는 거 더 많이 회복한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렸고, 자연스럽게 더 많이 반복되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해 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중요한 내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이 혼동되는 게 있다.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죠. 1순위. 그래서 이걸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부족할수록 중요한 내용이다. 제가 말로도 강조드렸지만 교재에도 다 표시되어 있죠. 기출문제집도 중요도가 다 문제마다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본인이 혼동되는 거 1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여력이 되면 뭐 본인이 혼동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더 봐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 중요한데 혼동되는 거, 그게 이제 3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선순위 잊지 마시고, 시간이 부족할수록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꼭 중요할수록 고반복, 그리고 혼동될수록 고반복인데, 중요한 부분 중 본인이 혼동되면은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 그냥 느껴보는 시간,
우리 이미 전 강의에서도 한번 느껴봤지만 2018년도 행정사 시험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 공급에 따른 어찌어찌고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게 옳은 거 옳은 문제에서 옳은 선지로 주제가 됐었었는데 이게 원래부터 시장 실패 현상 중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구분할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 공급,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다 공급. 바꾸면 땡. 이런 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드렸었죠. 왜냐면 뭐 원래부터 잘 나오고 행정사에 출제 사례가 있으니까요. 여기 작년에 똑같이 긍정적 외부 효과, 과소 공급이어야 되겠죠. 과잉, 과다가 아니라 과소 공급.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른 문제. 뭐 기출문제만 봤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풀리겠죠. 이런 걸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건 하나만 합니다. 또 이거는 너무너무 공부하기 편하고 너무너무 점수를 올리기 편한 부분이에요. 이걸 먼저 챙기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느껴보시면 22년도에는 지방자치제도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옳은 내용으로 주민소송은 이런 거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돈 쓰는 거죠. 위법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자로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상대로 단체장,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주민소송 제도. 기출문제만 여러 번 봤어도 작년에 그냥 주민소송을 고르래요. 주민소송이 무엇인가 5개 중에 고르래요. 4번에 주민이 감사 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 돈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자, 뭐 다른 선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여러분들 이해돼 있으니까 바로도 고를 수 있겠지만 뭐 기출문제 봤으면은 가장 똑같은 거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기계적으로도 풀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회독의 중요성 느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이제 세 번째고 최소 두 번째고 이제 시험장을 가셔야 되니까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자, 이 문제풀이에서 당연히 방금 봤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그랬고 그것만 잘하셔도 60점 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행정사 시험이 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막상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건 모두가 아는 겁니다. 객관식 행정학 시험은 주어진 선지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가장 정답. 주관식이 아니죠. 가장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는데 어떤 문제는 좀 아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선지 5개 중에서 2-3개는 소거했지만 좀 남은 것들은 좀 아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정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 풀리는 문제. 자, 여기는 모든 문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정답이 안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러면 앞에 회독해서 그냥 기출문제만 열심히 회독해도 맞출 수 있는 거 기계적으로 맞추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좀 혼동되는 게 있으면은 이 순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뭐 모든 과목에서 들었을 건데 이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아는 거지만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실제 시험장 가서 OX가 혼동되면 바로 넘겨야 됩니다. 선지, 선택지 5개 중에서 OX가 혼동된다. 바로 넘깁니다. 약간 실제 시험에서 혼동되는 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넘기고 자기가 아는 걸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넘기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선지에서 뭐 명확한 정답이 보이고 바로 정답을 고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정답을 못 고르면은 정답이 아닌 선지들을 소거해 나가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혼동되면 바로 넘긴다. 그리고 나머지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들을 소거한다. 그럼 이제 소거하고 한 개가 남으면 바로 답을 고르면 되죠. 근데 여러 개가 남았을 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우리는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가장 정답을 고르면 돼요. 자, 5개를 다 비교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3개 소거하고 2개 남겨놓고 둘 중에 뭐가 가장 옳은 거냐, 뭐가 가장 틀린 거냐, 요걸 비교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이건 행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판단력이 생기죠. 그래서 당연히 실력이 높을수록 이 넘기는 양이 적겠고 소거 잘하겠죠. 기본 실력은 당연히 밑바탕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모든 문제가 다 대비 가능하고 다 이렇게 잘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넘기고 소거하고 남은 걸 비교해서 가장 정답을 찾는다. 자, 요걸 이제 잘 하시면은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이라고 할까요? 행정학 실력보다 뭐 두세 개 이상 더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부족해서 좀 커리큘럼도 제대로 잘 따라오지 못했고 복습도 많이 못했으나 그래서 아슬아슬한데 요것만 잘 하셔도 마지막 실제 시험에서 본인 실력보다 조금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른 과목 선방하시면은 합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1단계 이론 강의, 2단계 압축 정리 심화, 3단계 진도별 문제풀이 차근차근 강의 복습 따라오신 분들이 가장 편해집니다. 앞으로 공부 대비가 편해지고 시험장 가서도 넉넉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들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 번째 이 커리큘럼에서는 회독과 문제풀이 요걸 이제 같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셨을 때 그때 그동안 좀 잘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요령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원래 좀 이런 특징이 있고요. 행정사 시험의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생깁니다. 자, 선지 중에 현실적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지나치게 지역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저도 모르는 게 나옵니다.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고 우리나라 법률 규정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 공부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 절대 그럴 필요 없죠. 그런 걸 공부 안 해야 더 중요한 걸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말하면 O다, 이렇게 말하면 X다, 어디가 틀렸다 정도만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 가면 바로 넘기는 거죠. 바로 넘기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 앞에 세 단계 이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고 미리 연습이 되어 있어야 나온다라고 그랬죠. 바로 넘긴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1번 아니겠습니까? 1번. 그래서 처음 보네, 모르겠네. 바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도 똑같고요. 이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앞으로 뭐 다양한 문제로 연습을 해볼 건데 이제 OT에서 몇 가지만 해봅시다. 자, 결산에 관해서 뭐 수도 없이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에서 대부분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대로 하시고 근데 이제 기출문제 공부하다 보면 혹은 실제 시험장 가보니까 결산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절차 규정들 무수하게 많은데 다 공부하지 못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안 가르쳐 주고요. 너무 많고 다 배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차피 몰라도 문제가 풀리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넘긴다. 바로 넘긴다. 2번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익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 뭐 소소한 출제 포인트죠. 예산은 예정적, 잠정적이다. 결산은 이미 집행이 끝났으니까 확정적이다. 옳다 하시고 3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뭐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니까요. 뭐 맞겠죠. 네, 4번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할 수 있다. 제가 결산 과정으로 뭐 행정부든 입법부든 무효, 취소, 불가능 이거 잘 나온다고 매번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뭐 이미 기출문제도 있고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게 섞여 있어도 넘기다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이제 작년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옳은 거. 1번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게 좀 헷갈리죠.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네. 이런 것들은 뭐 역시 또 주민의 요건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모르겠다. 그럼 넘기는 거죠. 2번 이건 이제 행정사 시험에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강의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기출문제도 많고요. 여러분들 다 풀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 권한을 이양받았다. 자치권을 국가가 빌려줬다.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다 라고 보는 전래권이죠. 3번 특례시의 자치구, 말도 안 되게 틀렸죠.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엄청 자세히 배우죠.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가 있고요. 4번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 이게 고유권이죠. 주민의 고유한 권리다. 2, 3, 4번 이런 것들은 행정사 시험에도 이미 많이 나왔고 모든 강의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여러분 다 소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5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 국방 같은 문제를 다룬다. 자, 지방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수백 개가 규정돼 있어요.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1번, 2번 했죠. 넘기고 소거하고. 이제 남은 거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 아니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데 외교, 국방 너무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그다음에 1번 우리 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보통 보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안 했다 하더라도 살다 보니까 꼭 주민등록지에 항상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민등록지에 안 살더라도 뭔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주민등록지를 바탕으로 했었죠. 살다 보니 뭐 1번, 5번 비교해 보면은 5번이 더 틀리겠는데 자연스럽게 소거하고 남은 걸 비교하면은 뭐가 더 옳은지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거 혹은 뭐 가장 틀린 거 비교하면 더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시험. 뭐 행정학 자체의 특징도 그렇고 행정사 시험이 여태까지는 뭐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들이 출제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좀 다른 그 다듬어진 객관식 시험과 달리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회독해서 맞추는 그 다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위주가 아니라 그 다음인데요. 다음.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자, 이미 행정사 기출문제에서 그 용어가 O다. 그 용어가 X다. 라고 출제되어 있으면 그냥 행정사 기출문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사 기출은 이렇게 O로, X로 출제하는구나.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보니까, 행정사 기출에서도 못 본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이제 실제 시험 절대로 자신만의 생각으로 용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를 틀리는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아닌 걸 대입해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좀 혼동되는 용어가 나왔으면은 절대 자신만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OX 판단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절차는 똑같죠. 넘기는 거죠. 넘기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18년도에 좀 이제 행정사 나름 그래도 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좀 몇 년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어를 불분명하게 쓴 게 이 문제에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아니 유료재, 요금제죠. 유료재랑 공공재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근데 유료재는 고속도로나 공원과 같이 배제 원칙에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이게 옳게 출제됐단 말이에요. 유료재랑 공공재는 다른 건데 왜 이게 옳게 출제된 거지? 평소 공부할 때는 여기서 공공재는 그저 공공 서비스의 의미로 쓰였구나. 그러니까 요금제랑 구분되는 공공재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그래서 행정사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했네. 그러면은 평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행정사는 옳게 출제하더라. 이때는 공공서비스 의미이더라. 저도 가르쳐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리송하면 실제 시험은 넘기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용어를 요금제, 뭐 공유제 등등과 구분되는 공공재는 순수 붙여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공공재는 그저 공공서비스 의미로 쓰였고요. 근데 또 웃긴 게 마지막 공공재는 또 요 의미예요. 좀 오락가락 했던 거죠. 아무튼 이제 3번 다시 배울 건데 공공재. 이번에는 이제 다른 것과 구분되는 공공재는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하여 직접 부담하지 않죠. 뭐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익 얻는 만큼 비용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 걷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비용은 편익에 비례하지 않는다.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처음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처음 만났습니다. 1번 옳다 하고 2번 이렇게 써도 되나? 넘기는 거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3번 아니나 다를까? 땡! 더 명백히 틀렸네. 그리고 앞에 공공재랑 달리 순수까지 붙여졌으니까 3번은 진짜 명백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자, 그리고 작년에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직관에 대해서 고전적, 신고전적, 그다음에 현대적 이렇게 나누고, 인간관이 주로 고전적은 합리적 경제인, 자기를 극대화하죠. 신고전이 사회인,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사회인, 또는 자아실현인, 그리고 현대적으로 가야 환경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람도 계속 바뀌죠. 복잡인, 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로.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현대 조직이론 해놓고 자아실현인, 복잡인 함께 써놨죠. 함께. 이거 틀렸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평소 공부할 때는 행정사 시험은 이렇게 그냥 현대 조직이론에서도 복잡인 들어가면은 옳게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OX 판단하지 말고 헷갈리면 넘기는 거죠. 바로 넘깁니다. 뭐 2번 현대적이니까 다양한 가치들, 다양성 중시하겠고, 뭐 3번 당연하고, 4번 현대적이니까 뭐 환경,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유기체적, 개방체제. 하여간 현대 조직으로 떠올려 보시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을 강조하죠. 이런 것들 다 배우니까 옳다고 하시고, 이제 5번이 남았는데, 조직 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변동도 마찬가지.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현대 조직이론에서 1번의 자아실현인보다 5번이 더 말이 안 되죠. 현대 조직이론은 환경이 변하니까 조직도 그에 따라 유연하게 변동돼야 된다. 그리고 갈등이론에서 현대적 조직이론은 갈등을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갈등이 있어야 새로운 대안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5번이 더 명백히 틀리기 때문에 1번, 5번 중에서는 비교했을 때 5번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넘긴다. 더 확실한 정답 있으면 고르고, 이거 이제 비교해서 고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이건 이제 역사가 짧은 시험이다 보니까 처음 출제되는 이론이나 출제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뭐 10년 넘게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만 죽어라. 연구 계속 뭐 저는 이제 밥만 먹고 과장하면은 밥도 안 먹고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만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출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행정사 시험도 대기 중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뭐 최근 행정사 시험들 보면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으나 다른 시험에서 무지막지하게 나왔던 게 몇 개씩 출제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도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고, 이번 강의에도 또 배웁니다. 예상 문제가 있죠. 또 배웁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뭐 행정학 범위는 무지막지하게 넓으니까요. 이상한 거 처음 나왔다 하면 이 1, 2, 3번 하시면 되겠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바우처, 이건 뭐 요새 민간 위탁방위 중에 가장 실제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다른 시험에도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고 요새 바우처 방식 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기관, 그럴 리가 없죠. 바우처는 제공기관, 공급기관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원리다 보니까 다수 공급기관들을 활용을 하고 다수 공급기관들이 경쟁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일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다 배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처음 출제된 게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윤리 확보 방법. 이게 다른 시험에 어느 법률에 공직윤리 관련 제도들이 있는가.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재산 등록과 공개, 주식 백지 신탁, 퇴직공짜 취업 제한, 선물의 신고까지 해서 제가 2등 공주 선퇴로 암기시키는 거죠. 아무튼 뭐 다른 시험도 워낙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2등 공주 선퇴 지워서 땡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2순위가 부패 방지법이에요. 내부 고발 제도가 부패 방지법이 있죠. 부패 방지법에 있다. 그걸 바로 외워서 풀어도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른 시험도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예시는 뭐냐? 이건 다른 시험 안 나와요.
다른 시험 문제에서 관리과학에 대해서 한 문제 통으로 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과학이 언급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통으로 한 문제 낸 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공부시키면 안 되죠. 근데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진짜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를 통으로 넘기고 그 시간에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뒤에 있는 문제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 강의에서 그런 것들도 대처하는 요령들도 배우게 됩니다. 자, 관리과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5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5개 중에서 혼자 딴소리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가치 판단, 뭐 배분, 질적인 분석, 가치에 대한 분석이죠. 정치적인 다양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고 계량적인 거. 자, 다른 것들은 좀 잘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치를 연구한다, 질적인 부분을 연구한다. 이거랑 계량적 분석은 완전 대비되는 관점이죠. 뭐 정답이 2개일 리는 없으니까요. 혼자 따로 있는 거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풀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처음 보는 것도 일단 다른 거 맞춰두고 혹은 이제 넘겨놓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대처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과학이 어쨌든 출제는 됐으니까 제가 요 정도는 가르쳐 드렸죠. 뭐 또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해요. 하지만 관리과학을 바탕으로 체제 분석. 뭐 체제 분석이라는 단어는 나름 중요하니까요. 체제 분석 이렇게 탄생했다 챙겨두시고, 체제 분석과 정책 분석을 비교합니다. 자, 정책 분석에 해당하는 게 요 1, 2, 3,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과학, 체제 분석 쪽에 해당하는 게 철저한 계량적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또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맞다. 뭔가 정치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 이런 틀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풀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이렇게 대처할 필요는 없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풀이 강의 복습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오늘은 이제 OT를 하니까 진도는 많이 안 나가지만 어쨌든 오늘 약 한 50분씩 3번 해서 이 정도를 공부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당일 복습으로 정말 바쁘시고, 그리고 저녁 강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많이 지치시겠지만 제가 행정사 당일 복습은 1시간 이내로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뭐 하루에 한 3, 40문제 나갑니다. 3, 40문제. 뭐 아주 쉬운 부분이나 좀 40문제 넘을 수 있고 3, 40문제 나갑니다. 이 뭐 한 문제당 한 2분,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만 투자해도 1시간 근처면 다 하죠. 오지선답니다. 그거 읽는데 30초도 안 걸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 한 번 더 보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꼭 강의 듣고 당일에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이번에는 모든 문제, 지난 커리큘럼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문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해둡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무지막지하게 강조드리고 책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혼동되는 문제선지에 표시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본인이 혼동되는 거 표시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한번 쓱 다시 읽고 O인지 X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O인지 X인지 혼동된다. 정답이 뭔지 혼동된다. 그런 문제는 표시를 해둡니다. 문제 자체가 혼동되면 문제 표시하시면 되겠고, 선지별로 어떤 건 OX 명확하게 판단되는데 어떤 건 잘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다음 날에는 표시해둔 거, 표시한 것들은 혼동되는 거잖아요. 혼동되는 거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우리 중요할수록 고반복, 혼동될수록 고반복.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의로 워낙 반복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한 번 더 하되 혼동되는 거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최대한 지켜주시면 되겠고, 뭐 부득이하게 당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과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 이제 기출문제집, 우리 일부 문제들은 전 커리큘럼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지만, 이제 기출문제집
제대로 한번 다 그냥 해체시켜가지고 우리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켜 볼 건데요. 자, 지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이제 구성. 여러분들 이제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시면은 문제 있고, 뭐 데이터, 중요도, 난이도 있죠. 또 출처 있는데, 뭐 280문제는 행정사 시험 문제, 그리고 128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 그리고 뭐 팁이 적혀 있거든요. 팁에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것도 적혀 있고, 수험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질문 많이 한 부분이 팁에 강의처럼 설명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기출문제집. 가장 큰 장점은 암기용 해설이죠. 우리 행정학 시험은 틀리게 바꿔서 내는 부분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틀리게 바꿔서 내는가? 그게 암기용 해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용 해설, 더 자세한 해설도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압축 정리, 좀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크게 띄워 보시면, 자, 제일 중요한 지표는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제일 중요한 건 중요도. 이름 그대로 중요하니까 중요도죠. 중요도 A, B, C가 모든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더 많이 보셔야 돼 있고, 중요도가 높은 문제에서 혼동되는 게 있으면 더 많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난이도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출제된 내용입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예상해 준다라고 그랬죠. 행정사 시험에는 처음 출제되었지만 각종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또 나오니까요. 잘 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기용 해설이 거의 뭐 떠먹여주는 해설이죠. 세 항목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전용이라고 하고, 장관항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이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객관식 행정학 공부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암기용 해설이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4, 5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는 조금 잘 안 들어온다. 그때 또 자세한 해설이 이해용 해설이 되는 거고요. 자, 암기용에는 당연히 틀린 부분에 지금 취소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틀린 부분, 틀린 선지만 암기용 해설이 있는 거고, 이해용 해설은 틀린 선지는 다 있고요. 그다음에 옳은 선지까지도. 3번, 예를 들어 3번 이체는 옳은 내용인데요. 이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에 필요한 것들 이해용 해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옳은 선지 중에서는 이해용 해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거는 이제 따로 공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 자체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옳은 선지는 옳은 거니까요. 옳은 선지 그 자체가 뭐 기본서고 요약서 그런 겁니다. 따로 공부할 게 없다. 여러분들도 굳이 파고들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은 이해용 해설이 가끔씩 없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쪽 압축 정리. 방금 전에 이용, 전용 바꾸면 땡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원래부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바꿔서 출제를 하는가. 24년도 문제는 이 부분을 바꾼 거고요. 또 잘 내는 게 국회 사전 의결 여부. 이용은 받아야 되고 전용은 받을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이 압축 정리.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뭐 개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정리가 덜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압축 정리에 있으니까 뭐 기본서나 요약서를 굳이 다 안 찾아보셔도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이것만으로 안 될 때는 뭐 기본서 찾아보시는 거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복습할 때 당일에 모든 문제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 문제 자체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혼동된다. 나에게 너무 어렵다. 일단 표시를 남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고 싶은 표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는 괜찮은데 뭐 1번 괜찮고 2번 괜찮고 3번 이체가 너무 설명이 짧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제 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2월 명시열 사고이열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여 명시열 사고이열이 헷갈리신 분들은 헷갈린다 표시를 해두시고, 그럼 어떤 문제는 그냥 통째로 표시되어 있고 어떤 문제는 자기가 좀 혼동되는 것들만 선지 중에 표시되어 있겠죠. 그 부분만 다음 날에 한 번 더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할수록 고반복, 혼동될수록 고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복습 요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출문제집 소개는 끝났는데 요 압축 정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그 개념을 시험 문제 나오는 그대로 시각화된 형태로 가장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요약서가 출간이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집이라면은 이제 요약서가 출간이 됩니다. 실강생분들은 요약서 무료 이벤트, 그래서 요약서가 무료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꼭 사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집만 잘 봐도 합격 잘 봐도가 아니라 그냥 이걸로 합격하는 겁니다. 기출문제집 400문제로 합격을 하면 돼요. 요약서는 필수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좀 정리된 형태로 시각화된 형태로 안 보면 너무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요약서는 그 페이지 뭐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을 해놨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OX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압축 정리 같은 시각화된 그림과 그다음에 기출 O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집 지겹게 많이 봤으면 이게 너무 지겹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요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실강생분들은 무료. 그다음 이제 실강생분들이든 인강생분들이든 요약서 보신 분들 뭐 제 카페 네이버 카페 뭐 요약서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솔직하게 올리셔도 됩니다. 단점도 올려주셔도 돼요. 제가 이제 피드백을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뭐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뭐든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뭐 소정의 커피 쿠폰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요약서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도 이제 피드백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있고 이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요약서는 필수는 아닌 기출문제집으로 합격은 충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 볼 건데요. 이제 요걸 안 했네요.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다음 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실강생분들은 다음 주에는 복습 모의고사를 칩니다. 10문제만. 근데 우리 진도 범위에서 재조합한 거예요. 재조합. 그래서 뭐 선지 순서 좀 바꾸고 옳은 거 틀린 거 바꾸고 재조합해서 뭐 기출문제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겉모습을 바꿔서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강의는 평균 1시간 정도였는데 이번 강의는 좀 강의 시간 자체는 좀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시고 제가 모의고사 간단하게 해설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커리큘럼이 이게 강의 횟수가 좀 학원 스케줄상 좀 횟수가 두 번째 커리큘럼 치고는 조금 적은 편이라서 여러분들 좀 속도가 빨라서 힘들었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는 횟수가 좀 늘어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연습하고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끝날 일 거의 없을 거고요. 뒤로 가면은 뭐 조금 그리고 조금 더 연습하면서 근데 이제 복습 모의고사를 강의 시작하면서 실강생분들, 인강생분들도 같이 치는 겁니다. 같이 치는 건데 이게 자꾸 이거 끝나고 오는 분들이 점점점 생겨요. 복습 모의고사를 치면은 그래서 이거 뭐 스스로 그냥 프린트 받아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같이 합시다. 이것만 좀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간에 실강생분들, 뭐 인강생분들 다 마찬가지. 딱 우리 다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같이 시험 치고 간단하게 보고 들어간다. 이거 빼먹지 말자. 여러분들 따로 시간 내서 복습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것들을 최대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설명드렸죠.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 행정학 총론으로 돌아왔네요. 자, 행정학 공부하면서 이 체계가 안 잡혀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원래부터 체계가 없는 중구난방 학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들으면은 행정학 아무리 이렇게 중구난방이어도 처음에는 개념을 잡는구나. 행정이란 무엇인가? 근데 행정의 개념이
정말 다양하죠. 그 자체도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그리고 개념을 어떤 경우에는 경영과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랑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게 또 출제 포인트.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개념을 잡으면서 기초를 잡죠. 1교시는 개념 정리만 몸풀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행정의 본질과 수단인데 1번 문제, 행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외울 게 없습니다. 행정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틀린 게 보입니다. 근데 행정사 시험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거의 공짜가 됩니다.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당연히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은 정부는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죠. 2번,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론마다 다르고. 그 한계, 여기서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그 경계도 불분명하죠. 어떤 경우에는 경영과 비교, 어떤 경우는 정치랑 비교해. 뭐 경제학도 적용하고 난리도 아니죠. 이게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그 행정학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도 괜찮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원래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옳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3번, 행정에 대한 연구 대상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또 행정 공부하다 보면 당연해지죠. 이론마다 다르게 이해하죠. 4번, 행정 개념이 기능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낚시하는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능 변화,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없다. 뭐 말이 안 되죠. 뭐 기능이 변하고 다양해지면 여러 시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앞부분 생략하더라도 행정은 원래부터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행정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땡기네. 풀게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실전에서는 뭐 4번 쉽게 정답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고, 5번은 이제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오늘날에는 더 심하죠.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예상 문제로서 제가 이 옳은 선지 중에서도 이렇게 바꾸면 틀리다.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 뭐 5번 한번 해보면은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축소된다. 당연히 땡이죠. 정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 행정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부분은 이제 자동.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가 이런 스타일 문제를 좋아하는데 1번 행정은 2번에 1번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앞에서도 뭐 환경과 관련이 있다. 또 반복이죠. 그다음에 2번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행정국가는 정치 행정 일원로 입장에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미 생각나신 분들도 있죠. 잘 푸시게 될 거고. 3번 행정은 경영과 비교하기도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행정과 경영 비교할 때 이 3번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격한 법적 규제. 자, 행정이 경영보다 법적 규제가 강하죠. 요건 이제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금방 옳다 판단하게 될 건데 행정학에서 중요하니까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죠. 자, 여기 우리가 배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현대적인 행정 시스템은 국민의 대표가 결정하면 그걸 행정이 집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좀 단순화시켰을 때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국민의 대표, 선출직 관료가 결정하면 행정이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입법부, 국민 대표죠. 입법부가 주로 법을 정해줍니다. 법. 행정은 그 법이 정해주는 것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뭐 행정법에서도 이런 체계들을 배우죠. 그리고 그 법적 규제가 경영과 비교하면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행정이라는 곳은 공익 실현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배웠잖아요. 코로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영업인원 제한. 아니, 왜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죠. 공익을 위해서.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국민들을 괴롭히면 안 되니까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으로 정한 것만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경영은 애초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 물건 못 팔죠. 경영, 민간 기업들은 그런 법적 규제는 덜하죠.
뭐 법적 규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방금 말한 건 덜하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 비교할 때 엄격한 법적 규제, 행정이 더 강하다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네,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지겹죠. 행정학 처음 배울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거. 그다음에 4번 행정에 있어서 의사 결정. 결정은 가치 판단이 필수죠. 어떤 걸 결정할 것인가. 가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번을 바로 고르기는 힘들긴 한데 1, 2, 3, 4번 지우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자, 이게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게 좀 아리송하다 하더라도 1, 2, 3, 4번은 당연히 옳은 거니까 본질인가? 하고 푸는 거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행정의 본질과 수단을 하고 있는데 수단적인 부분은 민간기업도 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부분. 시간과 비용을 관리하고 조직인사 재무 운영하고 그런 건 민간기업도 하는 건데 행정의 본질. 이거는 민간기업은 못하고 행정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그게 이해가 되어 있으면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익실현을 위해 행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수단적인 건 행정이든 경영이든 다 비슷한데 본질, 행정의 본질은 행정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보시면은 이렇게 공익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죠.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개념도 한 번 더 복습하고요. 문제도 푸는 요령을 배워봅니다. 자, 3번 이제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제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1번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추구한다 배우고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2번 행정학은 행정현상이 과학화를 목적으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한다. 일단 행정학 배우다 보면은 이론과 실제가 따로 놀면 안 되죠. 행정학 이론이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넘겼다가 다른 거 확인해 보시면 되죠. 3번 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 대상. 신나게 이걸 배워왔었죠?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4번 여기선 출제 포인트가 좀 있죠?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가 행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은 못하는 거, 행정만 할 수 있는 거.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좁은 의미 맞네요. 넓은 의미 행정은 이런 행정도 하고 민간기업, 경영도 하는 거죠. 넓은 의미의 행정이 수단적인 측면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시간과 비용을 관리한다. 조직인사 재무 관리한다. 수단적인 측면. 어쨌든 좁은 의미는 행정부만 할 수 있는 거. 또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행정부, 공무원,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좁은 의미. 옳다라고 하시면 돼 있고 5번 행정학 배우다 보면은 별의별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경영하고도 비교하고 있고 경제학 베이스를 둔 이론들 엄청 많잖아요. 심리학도 나오고 당연히 5번 맞다라고 하시면은 2번이 가장 틀렸다. 어떻게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겠습니까?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게 행정학.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처음이 아니니까 몇 번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이론은 행정현상의 과학화, 이론 강조합니다. 어떤 이론은 행태론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시죠? 근데 그렇다고 행정학 이론 중에 행태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후기 행태론. 후기 행태론은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죠. 그런 과거 이론들이 있고 그리고 현대 행정은 그런 것들 다 버무려서 이 문제는 특정 이론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버무려서 당연히 이론이 실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4번. 자, 포인트 1에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제 행정의 개념이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서 변화되는 부분이 생기죠. 연출제 포인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현대 행정의 변화. 일단 1번 이런 것들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들은 2번도 당연히 옳다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3번에 오니까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현대 행정은 거버넌스 시대인데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만 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정부가
독점한다. 현대행정, 오늘날에는 안 맞더라. 4번에 해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의 개념이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틀들이 있는데 앞에 문제야 그냥 행정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고 이제 3번도 자연스럽게 풀리긴 한데 틀이 뭐다? 과거 행정과 현대 행정을 비교해 봤을 때 현대 행정은 거버넌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력하더라. 거버넌스 시대라는 것을 한 번 더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5번도 거버넌스 내용이 되겠죠? 국민들의 참여 중요하다. 자, 그러면 포인트 2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 건데요. 행정의 개념을 잡아보니까 자꾸 경영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처음이 아니니까 이제 경영, 유사한 부분, 수단적인 부분, 차이점,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죠. 행정만의 본질, 공익을 실현한다. 공익 실현을 위해 권력,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문제도 섞여 있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림 또는 정된 표를 띄울 때가 있을 텐데 이거는 문제만 봤을 때 좀 틀이 안 잡히는 부분 여러분들 좀 편하게 틀을 잡으시라고 띄워드리는 것이고 행정과 경영 비교했을 때 수단은 비슷하다. 근데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앞에서 내용들은 다 자세히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나 뭐 중요한 거 외에는 제가 이제 틀만 잡아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험에 어떻게 문장으로 활용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행정사 아닌 문제가 등장했네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행정의 유사점, 차이점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어차피 행정사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문제가 연습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아직 행정사에 안 나온 패턴도 있는데 뭐 다른 시험에 계속 나오는 패턴이 있으니까 뽑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틀을 잡아봅니다.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에요.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점. 구분되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 일단 2번 행정은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라는 특성을 가진다.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건 경영도 하고 행정도 하고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이런 수단적인 측면 이건 유사점이죠. 협동적 집단행위, 합리적인 목표 달성, 수단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이게 이제 뭐 단골 출제 패턴인데 행정사에는 아직 안 나온 패턴. 그래서 차이점 물어보고 유사점 땡. 그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관리성. 이것도 뭐 경영도 하는 거 아닙니까? 차이점 물어보고 유사성 땡. 암기용 해설을 한번 활용도를 높이기에 살짝 보시면 15페이지 5번 문제죠. 5번 문제. 2번하고 4번은 그냥 통째로 추유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통째로 틀린 겁니다. 이 문제는 구분되는 문제 질문 부분에 구분되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분되는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2번, 4번은 공통점이라서 땡. 자, 그다음에 이제 1번은 뭐 행정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 행정은 시장성이 떨어지고 독점성이 높죠. 자, 여기서 독점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뭐 다양한 정부들이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노력해. 이러면 이제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독점적이죠. 그래서 시장성은 낮고 독점성이 높다라고 바꾸셔야 돼 있고, 그 다음에 헷갈리지 만드는 게 아까 오늘날에는 독점 땡이었잖아요. 자, 그건 과거에 비해서 독점성을 낮추고 있죠. 거버넌스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과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과 비교하는 거예요. 경영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독점성이 높죠. 경영. 민간 기업들은 비슷한 서비스, 제야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끼리 경쟁이 훨씬 치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공익을 실현합니다. 경영은 공권력이 없죠. 그리고 정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정적 성격이라는 것은 공익을 정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뭐 입법부,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 간의 참여, 정적 성격을 가지면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요거 이제 경영은 없는 부분이죠. 혹은 이제 경영은 약한 부분이죠. 3번이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행정사도 같이 섞여서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행정사 문제. 행정사의 뭐 행정과 경영 비교 잘 내는 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아주 쉬워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추구, 경영의 목적은 이윤극대화. 2번 또 나왔네요. 행정은 경영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 3번 행정은 모든 국민 평등하게 대우해야죠. 경영은 이윤 추구하면서 고객 간 차별 대우 가능하죠. 돈을 내야 물건을 주죠. 그리고 4번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 기법, 뭐 능률성 추구한다, 유사한 관리 기법 쓴다, 이런 건 유사점 맞죠? 네, 5번 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은 권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방금 전 문제에서 권력을 가지는 건 행정이다 있었잖아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권력을 가지는 건 행정인데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관리적 측면은 행정, 경영 다 있기는 하죠.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더 강하냐라고 한 거니까 여기도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다 설명드립니다. 관리적 측면은 둘 다 있음. 하지만 권력적 측면과 비교, 또 행정과 경영을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가 경영, 여기가 행정 이렇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뭐 문제는 쉽게 풀리고요. 또 암기용 해설로 어디가 틀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여러분들 복습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이번에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네, 차이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닌데 앞에 다른 시험처럼 유사점, 수단적인 측면, 목표 달성을 위한 측면 들어가면 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 문제 패턴에서 방금 전 문제에서 봤듯이 행정, 경영 바꾸면 땡이고요. 자, 1번 똑같고요. 2번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다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민간기업이 잘못됐을 때 비해서 정부가 잘못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정치적인 통제를 받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점점점 당연해집니다. 근데 3번 또 나오죠. 1번은 전문제, 3번은 뭐 3문제 연속 계속 나오고 있죠.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다. 이번에는 틀린 선지로도 연습. 하여간 3번 내용은 정말 옳은 선지 틀린 선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2번에 있었죠. 2번에 이제 옳은 선지. 옳은 선지. 그다음에 6번에 또 옳은 선지. 옳은 선지. 그리고 이제 7번에서는 이제 틀린 선지로도. 정말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행정과 경영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도 반복이죠. 행정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 수단 가진다. 계속 반복. 5번도 반복.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니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강의에서는 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여기에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체력을 회복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